안녕하세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 박진희 지도사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주제로 농업인 분들께 과수화상병이란 어떤 병인지, 그리고 예방 수칙과 발생 시 조치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첫 번째로 과수화상병이란 무엇이고 발병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화상병 발생 현황과 유사한 궤양 증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에서 지켜야 할 예방 수칙들과 발생 시 조치 사항들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세균병으로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사과와 배나무에서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과와 배를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꽃이나 잔가지를 죽이고 큰 가지를 둘러싸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데요. 어린 나무는 한번 감염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고사하게 됩니다. 화상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그래서 주변 과원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발병하게 되면 즉시 과수원을 매몰해야 합니다. 화상병의 원인균은 어이니아 아밀로보포라 세균이 발병시키는 병이며, 이 병균은 25도에서 27도 사이에 생장이 매우 활발해지므로 5월에서 6월 화상병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까지 방제약제가 없기 때문에 발병 시 병든가지를 제거하거나 매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화상병의 전염 경로는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수정벌 같은 곤충이나 새에 의한 충매 전염과 특히 전정 작업 시 전정감이나 톱을 통한 전염, 그리고 비와 바람에 의해서 나무 상처 속으로 병원균이 침투하게 되어 감염이 됩니다. 특히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과원에서 발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원 주변에 있는 기주식물이 될 수 있는 섬계야광나무, 산사나무 같은 기주식물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시고, 소리쟁이나 매망초 같은 잡초의 꽃에서 매개곤충 전염으로 감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원 주변의 잡초를 철저하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배는 특히 냉해 피해 후 발병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사과는 전정 부위에서 발생이 많은 특징을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감염되는 경로는 수정벌에 의한 전염입니다. 수정벌에 의해서 옮겨진 화상병 세균이 식물이 성장하면서 생기게 되는 세포 간극이나 꽃 또는 나무의 상처를 통해서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나무 안쪽인 수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균이 줄기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줄기와 가지에 궤양을 형성하고, 감염된 궤양은 장가지에 매달린 채 겨울을 월동하게 됩니다. 궤양이 커지게 되면서 세균액이 누출이 되고, 이 세균액은 월동 후에 비와 바람 또는 곤충, 전정도구 같은 다양한 전염 경로를 통해서 다시 번지게 됩니다. 배나무의 주요 피해 증상을 보시면 발병 부위의 가지와 잎이 검게 마르고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병이 진전되어서 발병 부위가 심해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열매와 꽃도 검게 변하게 됩니다. 배나무는 특히 잎자루를 따라서 잎이 검게 변하는 특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상병은 잎에 나타나는 병증이 뚜렷해서 겨울철에는 화상병 증상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겨울철에 잎이 말랐는데 서리가 와도 검게 마른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현상을 확인하셨을 때는 과수화상병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가 꺾여서 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증상이 의심될 때는 꺾인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셔야 합니다. 사과의 주요 피해 증상은 배와는 다르게 잎이 붉게 변하는 특성이 있으며,
배와 마찬가지로 불에 탄 듯하게 마르고 가지 부분이 갈고리 모양으로 휘게 됩니다. 현재 국내 화상병 발생 현황은 2015년 안성과 제천, 그리고 천안에서의 첫 발생을 시작으로 2017년도까지 안성, 천안의 사과배 재배 농가에 피해를 입히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평창과 원주, 충주 농가에서 과원 전체를 폐원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용인, 파주, 이천, 연천 및 음성으로 확산이 되어서 131헥타가량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도 지역에서도 확산이 되며 용인, 파주, 이천,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화상병은 현재 국내에서 사과배 재배 농가에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구별을 위해서 가지에 나타난 화상병 궤양 증상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화상병 궤양은 꽃이나 신초의 병이 걸린 후 이 병원균이 줄기 형성층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 병든 가지나 병든 화총이 달려있는 가지에서 첫 번째 사진처럼 가지 표면이 물에 데친 것과 같은 증상이 생기고 이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번째 사진처럼 확대가 됩니다. 궤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 번째 사진처럼 이 수침상 증상의 바깥 부분에 뚜렷한 경계가 생기게 되고 이 경계 속 안에 표피 안에서 병원균이 월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양한 전염 경로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 이 화상병 증상이 나타난 곳이 주요 전염원이 됩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전년에 생긴 궤양의 경계 바깥쪽 부분에서 물에 데친 듯한 수침상 증상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꽃이나 과실과 잎 등이 도관을 따라서 물에 젖은 듯한 수침상을 보이며 감염이 심할 경우에는 썩으면서 점성이 강한 갈색의 세균핵이 나타납니다. 배는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사과는 붉은색으로 개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나무 표면에 데친 듯한 증상이나 궤양이 있다고 해서 화상병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화상병과 유사하게 가지의 궤양 증세를 나타내는 병은 대표적으로 곁무늬 썩은 병과 불안병과 같은 곰팡이병이 있습니다. 곁무늬 썩은 병은 줄기에 사마귀 증상이나 검붉은색의 암종을 형성하면서 줄기에 갈라지는 듯한 조피를 형성하는데 검붉은색의 암종과 이 조피 증상이 화상병 궤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병은 껍질 안쪽에 있는 작은 사마귀가 형성되면서 2에서 5mm 정도 볼록 솟아오르며 주변이 검붉은색으로 썩거나 사마귀를 형성하지 않고 검붉은색으로 썩는 병입니다. 곁무늬 썩은 병은 가지뿐만이 아니라 과실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고 3월에서 6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때 특히 겨울 동해와 봄철 가뭄 시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면서 6월 중하순, 장마 기후는 나무 자람새 회복에 따라 자연 치유가 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제 방제보다는 건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나무의 수분 관리와 적과를 통한 나무의 세력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불안병은 연중 발생하게 되고 3월달에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나무 껍질이 갈색으로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병이 진전될수록 표면에 까만 돌기가 생기고 이 까만 돌기 안에서 노란색 실 모양의 포자체가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3월 상순 생육이 시작되는 시기 중에 비온 뒤 2, 3일 후 줄기의 중간 부분을 관찰하면 주황색이나 붉은색의 끈적한 물질이 새어나게 됩니다. 사과나무의 죽은 조직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며 발견 시 점질물이 흘러나오는 부분과 일부 주변까지 제거를 하셔서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빗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질소가다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화상병은 방제약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제 대책입니다. 청결한 과원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과원 출입 시에는 외부 활동했던 복장과 농작업을 할 때의 복장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사용하시고,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배 희석한 액체로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병원균의 기주식물이 될 수 있는 잡초들을 충분히 제거를 하시고 방화곤충의 이동을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되도록이면 방문을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매년 2월에서 3월에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배 재배 농가에 약재를 배부하게 되는데요. 이 배부받은 약재로 사과는 신초 발화 전까지, 배는 개화 전까지 동계 예방 약재를 살포하셔야 합니다. 신규 과원 조성이나 새로운 묘목을 식재하실 때는 꼭 건전하고 출처가 분명한 곳에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수칙들을 활용하셔서 화상병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시흥시는 화상병 발생 지역과 인접해 있는 시구도로 화상병 발생 시 발생 과원은 모두 폐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과수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방제약이 없는 화상병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화상병 발생 의심 시 의미대로 농가에서 제거하지 마시고 시흥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지금 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현장으로 방문해서 병의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상병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가 예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